자, 근대화라는 건 바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가치관 등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후진 상태에서 보다 선진 상태로 변해가는, 그렇게 조성해가는 과정을 바로 이제 우리가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사회로 변화하는 걸 근대화된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근대화된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그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훨씬 더 증대했다는 것 등도 근대화 과정 중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 근대화 과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좀 더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되고 사회 이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그 고립돼 있는 자기들만의 사회에서 외부 세계, 외부 세상과의 지식이 증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구조들이 바뀌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근대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인 활동 등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성들이 보다 사회적 집단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위 이동, 그러니까 사회 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전통적인 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이런 사회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근대화 과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근대화 과정에서의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가 변하고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역할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교육의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한 기능으로 근대화 과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능은 이동성, 그다음에 산업화, 대중매체, 그리고 정치적 변화들과 함께 분리되지 않고 그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자 보우만은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국가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과 경제 발달을 근대화 현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경제적 생산성이 교육의 수준을 잘 나타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경제적 생산성을 반드시 보장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교육이 강조되면 경제적으로 더 많이 생산성이 올라가기 전에 교육 수준이 먼저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뭐 50에서 70으로 올라갈 때 교육이 강조되면 교육이 만약에 50이었다, 똑같이, 그러면 이건 벌써 90, 100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제학자 보우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발달 측면에서 또 살펴보면 미르달이라는 그러한 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죠. 이분은 교육적인 투자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근대 현상 가운데서 이제 교육과 사회 발달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제 후진 산업 국가들에 있어서는 교육이 상당히 사회 변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 사회가 더 많이 변화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나치다 싶은 그런 과잉 교육은 어떻게 보면 근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바람직한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은 우리가 근대화 과정을, 뭐 대한민국도 근대화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 아주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경제가 더 부흥하고